나는 어릴 때 아버지의 돈을 훔친 적이 있다. 지금 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절 100원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가을이 오면 논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기계가 없던 시절이라 낫으로 벼를 베고 손으로 묻고 지게로 날랐다.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몸으로 시간을 밀어내며 일했다. 그렇게 모은 벼는 두꺼운 마루를 깐 광에 쌓였다. 쥐가 뚫지 못하게 만든 흙벽 안에 보관되었다. 내가 사고를 치네. 쌀 한 가마니 값은 1,000원이 조금 넘었다. 100원짜리 지폐는 아이 눈에 거의 보물과 같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을 보고 돌아와 허리에 찼던 보자기에서 1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꺼내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한 장 한 장 세어본 뒤 벽장 윗칸에 넣어두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벽장만 봐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벽장은 키 작은 아이에게 절벽 같은 곳이었다. 아래 칸을 밟고 턱을 윗칸에 걸치고 몸을 매달아야만 겨우 윗칸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은 자꾸 근질거렸고 심장은 잘게 부서지는 것처럼 뛰었다. 아래 벽장을 여는 순간 나는 마치 톰슨 가재를 쫓는 치타처럼 벽장 앞으로 달려갔다. 곰팡이 냄새 속에서 돈은 그대로 있었다. 턱에 몸을 걸친 채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로 나는 1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 순간에 나는 사방 100km 안에 물 한 방울 없는 초원에서 사자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는 가젤 같았다. 심장은 귀에서 울릴 만큼 뛰었고 입안에는 곰팡이 냄새만 가득했다. 100원 중 10원어치 사탕을 샀다. 혼자 다 먹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다. 돈을 훔칠 때보다 그 돈을 다 써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언제 들킬까? 어떻게 들킬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며 지냈다. 결국 나는 친구들을 불러 사탕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네 가게는 하나뿐이었고 주인은 친척이었고 동네는 너무 작았다. 그 다음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결말을 짐작하셨을 테니까.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밤잠을 설치며 지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피가 마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몰랐을 리 없다. 아마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셨을 것이다. 그 침묵은 어떤 벌보다도 더 무거웠다. 그 뒤로 나는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감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날 부모님은 내가 훔친 100원보다 나를 더 크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누군가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그 오래된 침묵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들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라.